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 여러분, 잠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는 한 사람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의 대화, 어떤 인간관계, 혹은 중요한 거래를 마치고 돌아섰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내주었구나 하는 씁쓸함이 밀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내 목소리는 어느새 지워져 있고 나의 가치는 무시당했으며 나의 영혼은 짓눌려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애써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였지만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홀로 남겨졌을 때 심장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이용당했어. 나는 조종당했어. 그 아픔, 그 따끔한 상처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시간이나 에너지, 자원을 빼앗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주도권, 즉 나의 힘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일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하고 내면의 직감을 불신하게 되며 때로는 내가 너무 착해서,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너무 희망적이어서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라며 오히려 자기 자신을 탓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제 말을 똑똑히 들어주세요. 두 번 다시 그렇게 살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교묘한 미소와 달콤한 말, 예쁜 리본으로 포장된 거짓말의 본질을 꿰뚫고 당당히 일어서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생각과 영혼, 그리고 나의 미래는 더 이상 헐값에 팔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들어와 마치 우리가 꼭두각시라도 되는 양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속삭이고 아첨하며 칭찬하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 우리를 가차없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줄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이 나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값을 매길 수 없고 팔 수도 없으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비극적이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탐구하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에 할인 딱지를 붙이고 존엄성을 두고 협상하며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이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잠에서 깨어납니다. 왜 내 마음이 이토록 공허한지, 왜 이렇게 기력이 없는지, 왜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지 의아해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존중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살다 보면 박수갈채보다 침묵 속에서 더 큰 시험을 받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보다 거절당하는 경험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나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박수를 쳐주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곁에 머무르는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판대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날그날 당신에 대한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주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첫 숨을 내쉬기 이전부터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다르게 규정하려 할 겁니다. 당신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남들과 비교하고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때로는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누군가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돌멩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흙을 묻힌다고 해서 황금이 그 빛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 당신의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소중함이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를 때 우리는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조종처럼 느껴지는 관계에 머물고 나의 재능은 소모될 뿐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직장에서 일하며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들에게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는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더 나은 것을 요구하기를 멈춥니다. 바로 그것이 조종자들이 번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의심, 우리의 불안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갈망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알 때 당신은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존중을 뒤쫓지 않습니다. 남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식탁을 차리고 자신의 의자를 가져옵니다. 설령 그들이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더라도 당신은 꼿꼿이 앉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향연이 낭비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오만이 아닙니다. 자부심과도 다릅니다. 그것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나는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하면 돼라고 말하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세상은 교묘한 방법으로 당신을 시험합니다. 그저 무리에 속하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지 지켜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유를 대가로 안락함을 제한할 것이고 당신의 목소리를 대가로 인정을 제한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모른다면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 계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그 가치를 알고 나면 당신의 가치 안에서 당당하게 걷는 그 힘을 맛보고 나면 당신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대가로 치러야 하는 거래는 절대로 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결코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값싼 평가가 당신의 값을 매길 수 없는 정체성을 정의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잇는 대가는 어떤 관계나 기회를 떠나는 대가보다 항상 훨씬 더 큽니다.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희게 하고 부수고 침묵시키려는 자들의 통제 아래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당신의 뼈 속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은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쓰고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조종자들은 당신이 이와 반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그들이 당신을 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당신이 살아 숨쉬고 번성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택을 통제하기 위해 당신의 힘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아는 불꽃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거짓말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 거짓말은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압박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 압박은 당신을 으스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폭풍우 속을 걸을 수는 있겠지만 그 폭풍우는 당신을 익사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완벽함 속에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 속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실 속에서 걸을 때 조종은 당신 안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을 조종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무언가, 그들이 스스로를 위해 원하거나 혹은 자신들을 뛰어넘을까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당신 안에 빛이 없다면 그들은 굳이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왜 그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라고 묻는 대신 내 안에 무엇이 그들에게 위협으로 보이는 걸까? 라고 묻기 시작하십시오. 그 답은 바로 당신의 가치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지 못할 때조차 당신의 가치를 봅니다. 당신이 의심할 때조차 당신의 힘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틀고 희석시키고 희미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종이 당신의 위대함의 증거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움츠러드는 것을 멈추고 더 당당하게 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려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면 그들이 당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방에 들어설 때마다 그 공간의 분위기는 바뀝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합니다.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세에, 당신의 눈빛에, 그리고 당신이 거짓과 다투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침묵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소리 높여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살아내고 구현합니다. 진실은 사람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대하는 방식대로 당신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 그들도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대체 가능한 존재로 여기면 그들은 그것을 시험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협상 없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그들은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조종자들조차 그들의 영향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조종은 허락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알 때 그 허락은 거부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안다고 해서 사람들이 항상 당신을 올바르게 대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생이 갑자기 공정해지거나 사람들이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이 그들의 대우가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거절이 당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거짓말이 당신의 진실을 다시 쓰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이 무엇을 받아들일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선택을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기준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에서 비롯된 기준은 강하고 흔들림 없으며 뚫을 수 없는 갑옷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조종의 도구로부터, 속임수의 덫으로부터,
거짓된 기대의 무게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안에 설 때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벽에 걸어두는 예쁜 문구로서가 아니라 당신 존재의 핵심에서 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기 전까지 세상은 당신을 규정하고 팔고 빚어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아는 순간 그 어떤 것도, 제가 단언컨대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다시는 조종할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는 다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소리치지도, 애원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직감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침묵시키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소음 아래 묻어버립니다. 그것이 항상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직감은 단순한 무작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삭임으로 포장된 지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 당신의 경험, 당신의 고통, 당신의 승리,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무시할 때 당신은 조종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출 때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본능보다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할 때 번성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직감을 신뢰할 때 당신은 힘을 되찾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기 전에 이미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던 순간들을 돌이켜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을 이용했던 그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언가 느끼지 않았나요? 당신의 뱃속 깊은 곳에서 뭔가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아마 설명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증거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과민 반응한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가장 상처가 되는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한 행동뿐만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당신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목소리를 무시할수록 그것은 더 약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약해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당신 삶의 열쇠를 그것을 낚아챌 만큼 대담한 누구에게나 넘겨주게 됩니다. 당신의 직감은 방패이지만 당신이 그것을 사용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류상으로는 항상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나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이 머물라고 말할 때 떠나라고 말할 것이고, 때로는 모든 사람이 떠나라고 말할 때 머물라고 말할 것입니다. 때로는 예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일 때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할 것이고, 두려움이 아니오라고 소리칠 때 예라고 말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것이 설명서나 청사진과 함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감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이 말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단순히 그것을 신뢰할 때 당신은 그것이 결코 틀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주지는 못할지라도
항상 당신을 파괴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폭풍을 멈추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언제 피난처를 찾아야 할지는 항상 알려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조종자들은 당신의 망설임을 연구합니다. 당신의 의심을 파고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직감은 떠나라고 속삭이지만 당신의 두려움은 머물라고 외치는 공간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들은 매력, 아첨, 너무나 달콤한 약속으로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켜 당신의 가슴속 불안감을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불안감을 계속 무시한다면 결국 당신은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신은 불편함을 사랑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통제를 보살핌이라고, 족쇄를 보호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몇 년 동안이나 같은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내내 침묵 속에서 비명을 지르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위치를 올리고 나는 나를 믿어. 내가 느끼는 것을 믿어. 아직 증명할 수는 없더라도 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조종자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잃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은 조종할 수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직감은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생존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그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약점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지성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단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예의를 차리기 위해,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그것을 묵살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을 스스로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아니오라고 비명을 지를 때 예라고 말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너무 예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염 신호를 웃어넘기고 거짓말을 변명해주고 무례함을 정당화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하지만 예민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레이더를 무디게 만들 때 당신은 포식자로 가득 찬 세상에서 스스로를 눈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그 예민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할 때조차 당신이 느끼는 것이 진짜라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직감을 신뢰할 때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자유 속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당신은 이해하려 들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은 행동하기 전에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춥니다. 직감은 위원회도, 박수도, 보증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끝없는 과잉 생각의 순환 속에서 길을 잃는 것을 멈춥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신뢰를 필요로 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신뢰를 줄 때 당신은 한때 머물기를 애원했을 상황에서 걸어 나오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한때 당신을 통제했던 사람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한때 머리부터 빠져들었던 함정들을 피하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것은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직감을 신뢰한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도, 모든 것이 갑자기 쉬워질 것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멈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조종자들에게 당신의 맹점에 접근할 기회를 주는 것을 멈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현명해지고, 더 예리해지고, 더 강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당신에게 상처를 입힐 때조차 당신은 새로운 분별력의 층을 쌓으며 치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 번 속는 것과 영원히 속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이용당하는 것과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걸어 나오는 것의 차이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당신의 직감을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며 고개를 젓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내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마침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직감이 당신에게 경고하려 했던 것,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인도하려 했던 것,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을 구해줄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내면에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당신은 결코 다시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면 당신은 그것이 결코 속삭임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이 믿어주기를 기다리는 포효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의 직감이 들리십니까? 가 아니라 당신은 그것을 신뢰하십니까? 듣는 것은 당신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대신 조종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기대고 그것이 지닌 신성한 선물로서 존중할 때 당신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친구들이여, 자유야말로 조종의 종말입니다. 인생에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올바르게 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것을 요구하기 시작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는 세상을 차단하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소중한 것을 보호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당장 믿든 믿지 않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지 않을 때 당신은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하는 만큼 가져가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구부러지고 부서지고 사랑받기 위해 모든 것을 견뎌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을 울타리 없는 탁 트인 들판으로 봅니다. 당신의 평화,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마음 위를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경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잔인하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모든 사람이 나의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문을 통제하는 것은 나이며 모든 사람이 열쇠를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실은 경계가 어떤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차갑다고 거리를 둔다고 부를 것이고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할 때 불쾌해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경계가 없었을 때 이득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기운을 빼앗고 당신을 이용하고 당신을 조종하고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불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거머리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계속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당신의 피를 흘리며 당신의 나날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친절함과 자기 파괴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둘을 혼동합니다. 경계는 당신을 덜 친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친절함을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것들 없이는 당신은 소진되고 무너지고 쓰라린 사람이 됩니다. 그것들이 있으면 당신은 자유롭게 주지만 지친 상태가 아니라 힘이 있는 상태에서 줍니다. 경계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대우받을 것인지, 어떻게 말을 들을 것인지, 그리고 누군가가 선을 넘기 전에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에 대해 당신이 설정하는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선을 그으면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가 당신이 그은 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지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은 당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조종자들은 제한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지치게 할 기회를 주는 여지, 허점, 밀고 당기기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계가 흔들리지 않을 때 논쟁도 협상도 없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강요한다고 해서 잔인한 것이 아니고 굳건히 선다고 해서 가혹한 것도 아니며 당신의 영혼을 보호한다고 해서 비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선을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경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부터, 즉 과도하게 뻗어나가고 과도하게 주고 과도하게 희생하려는 당신 자신의 경향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때로는 조종자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유용할 때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모든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라고 말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당신 자신을 산산조각 냄으로써 얻어져야 한다고 믿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경계는 그 목소리를 침묵시킵니다. 경계는 아니오가 완전한 문장임을 가르쳐줍니다. 경계는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 얼마나 많이 견디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선을 존중할 것이고 당신의 약점만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들을 잃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항상 당신을 시험하는 사람들, 즉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밀고 찌르고 쑤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아니오를 무시하고 두 번째에 도전하며 세 번째에는 당신이 굴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경계가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가릅니다. 당신의 아니오가 흔들리지 않을 때, 당신의 선이 움직이지 않을 때,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끈기보다 더 크게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조종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만 번성합니다. 그들은 약점을 감지할 때만 성공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세가 확고하고 당신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고 당신의 경계가 돌에 새겨져 있을 때 그들은 여기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물러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몇 년 동안 사람들이 당신을 밟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특히 당신이 돕는 사람, 해결사,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데 익숙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낄 것이고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처럼 느낄 것이며 이기적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죄책감은 당신의 새로운 힘을 괴롭히려는 당신의 옛 자아의 유령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보호한다고 해서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니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휴식, 존중, 상호성을 원한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죄책감은 일시적이지만 강한 경계에서 오는 자유,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그것은 더 자연스러워져서 언젠가는 그것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경계를 당신 집의 자물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무나 들어오도록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당신은 낯선 사람이 들어와 당신의 식탁에 앉고 당신의 음식을 먹고 허락 없이 당신의 귀중품을 가져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대해 정확히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며 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하지만 조종자들은 잠기지 않은 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악용합니다. 자물쇠가 있다고 해서 당신이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물쇠는 당신이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평화, 당신의 마음, 그것들은 보물입니다. 그리고 보물은 자물쇠를, 울타리를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경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당신의 세상이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한때 무례함을 끌어당겼던 곳에서 존중을 끌어당길 것이고 한때 거머리를 끌어당겼던 곳에서 상호성을 끌어당길 것이며 한때 거짓말을 끌어당겼던 곳에서 정직함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이하의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점은 당신은 그것을 위해 싸울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가 당신을 대신해 말해줄 것입니다. 그것들은 말이 결코 전달할 수 없었던 것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조종당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기운을 빼앗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여겨지기 위해 있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당신에게서 발산될 때 조종자들은 그들의 힘을 잃고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길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당신이 긋기를 너무 두려워했던 선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잠그지 않은 채로 둔 문은 무엇입니까?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지켜주기를 바라며 당신의 영혼의 어떤 부분을 노출시켜 두었습니까?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이고 당신의 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소유하기 전까지 조종자들은 항상 움직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이 그 흔들리지 않는 경계를 세울 때 게임은 끝나고 당신은 마침내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의 감정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지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첫 번째 진실입니다. 조종자들은 버튼을 누르는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픈 곳을 연구하고 당신의 약점을 배우며 당신을 화나게 만들 말, 질투하게 만들 행동, 불안하게 만들 침묵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통제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읽기 쉽고 예측하기 쉬우며 통제하기 쉬운 펼쳐진 책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할 때 당신은 판을 뒤집습니다. 당신이 통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게임을 보지만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끌어당김을 느끼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에게 오는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나서 무언가를 말하고 나중에 후회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좌절감에 휩쓸려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결정을 내린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들은 5분 후에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말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망치도록 내버려둔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당신의 감정의 통제권을 넘겨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조종자는 힘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그것을 포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감정 통제는 그것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이 분노를 느낀다. 나는 이 상처를 느낀다. 나는 이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는 않는다. 내가 그것을 지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이 운전대를 잡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면서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들은 뒷좌석에 앉지만 당신은 운전대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갑거나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한순간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선물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열정을 주고 불을 주며 삶과의 연결을 줍니다. 하지만 불처럼 당신이 그것을 억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감정 통제는 그 불을 파괴가 아닌 연료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을 목적으로, 당신의 좌절을 집중으로, 당신의 슬픔을 성장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이 타는 것을 보기 위해 당신의 불을 붙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혼돈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응적일 때 당신은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꾸준하고 침착하며 폭풍 속에 서 있으면서도 당신의 기반을 잃지 않을 수 있을 때 갑자기 그들은 당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들이 누르던 버튼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모욕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응을 얻을 때마다 그들은 당신의 패턴을 배우고 당신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이 통제되고 누군가가 당신을 찌를 때마다 당신의 감정이 폭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의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침묵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반응의 시간, 어조, 방법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꼭두각시처럼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종당하며 사는 것과 자유롭게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감정 통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격정의 순간에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이 비명을 지르며 당신의 모든 부분이 지금 당장 반응하고 싶어 할 때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당신의 힘을 내주기 전에 멈추고 숨을 쉬고 한 걸음 물러서서 시간을 벌어야 할 순간입니다. 감정 통제는 당신이 느끼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충동이 아닌 지혜로 그것을 선택할 때까지 반응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그 멈춤, 그 숨, 그 선택이 자유가 사는 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연습할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폭발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그들이 아니라 당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 통제를 마스터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련입니다. 그것은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한번 역기를 든다고 해서 갑자기 강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훈련하고, 밀고, 실패하고, 배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을 짓누르던 같은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당신을 나선형으로 빠뜨리던 같은 상황들이 더 이상 당신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숙달이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때 당신의 감정을 소유했던 조종자는 그들이 당기던 줄이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좌절감, 그것이 당신의 성장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감정 통제를 마스터할 때 당신은 조종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향상시킵니다. 당신은 모든 사소한 일에 대해 다투는 것을 멈추기 때문에 당신의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너질 때 당신은 압박 속에서도 꾸준하기 때문에 당신의 경력은 번창합니다. 당신은 격정의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결정은 향상됩니다. 침착함은 혼돈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중을 명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감정의 파도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다르게 존중합니다. 당신은 명확함과 힘으로 당신의 배를 조종하는 선장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이런 버전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밀어붙일 수 있었던, 그들이 싸움에 끌어들일 수 있었던, 그들이 죄책감, 수치심 또는 두려움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옛 당신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제 차가워졌다고,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조종할 수 없는, 그들이 구부릴 수 없는, 그들이 자신의 개임을 위한 꼭두각시로 사용할 수 없는 누군가로 변했습니다. 그 손실을 애도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전혀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당신이 기생충의 먹이가 되는 것을 멈췄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새로운 통제력 속에 힘을 축하할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감정은 진짜이지만 지배자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호이지만 명령은 아닙니다. 당신은 통제당하지 않으면서 느낄 수 있고 부서지지 않으면서 상처받을 수 있으며 무모하지 않으면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균형을 마스터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을 당신의 자리에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조종자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도하고 계획하고 속삭이고 밀 수 있지만 당신의 침착함은 그들의 혼돈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착함, 그것이 당신의 초능력입니다. 그것이 조종이 당신을 다시는 소유하지 못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염 신호는 당신의 얼굴 앞에서 거칠게 흔들리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미묘하고 부드러우며 거의 보이지 않게 다가옵니다. 농담으로 위장한 거짓말, 실수로 치부되는 무례함, 달콤한 말로 덮인 깨진 약속. 그리고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당신이 사랑, 인정, 소속감에 너무 굶주려 있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변명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들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아마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위험 신호들은 자라나고 증식하며 조종자들이 당신을 묶는 밧줄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눈, 당신의 마음, 당신의 영혼을 훈련시켜 위험 신호를 일찍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망가뜨린 후가 아니라 몇 년 동안 기운을 빼앗긴 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잃어버린 후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걸어나올 기회가 아직 있을 때 일찍 말입니다. 진실은 사람들은 항상 당신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처음부터 그들을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사소한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은 단지 농담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장난스럽게라도 얕볼 때 그것은 단지 놀리는 것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단 한 번이라도 무시할 때 그것은 단지 실수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이 초기 신호들을 무시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이 너무 관대하고 당신의 생각이 너무 희망적이며 당신의 연결에 대한 욕구가 당신의 자존감에 대한 헌신보다 더 강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첫 신호들을 무시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많이 용납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변명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가격을 낮출 때마다 그들은 할인된 가격에 당신의 더 많은 부분을 사들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망가뜨린 관계, 우정, 직장 또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에 위험 신호가 없었습니까? 당신의 직감이 이건 옳지 않아 라고 속삭이는 순간이 없었습니까? 아마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너무 통제적인 어조로 말할 때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그들이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그들이 사과는 했지만 결코 진정으로 변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들을 보았고 느꼈지만 괜찮아. 그들은 변할 거야.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신호들은 족쇄로 변했습니다. 고통은 아무 데서나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무시하는 데서 왔습니다. 위험 신호를 일찍 인식하는 것은 편집증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최악의 것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해로운 패턴을 간과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작은 것이 옳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나는 행동하기 전에 그것이 큰 것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천천히 한계를 시험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엿보게 해준 다음 당신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면 그들은 더 나아갑니다. 당신이 그것을 변명하면 그들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일찍 지적하고 바로 그때 선을 그으면 당신은 몇 년의 고통에서 당신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 번 허용한 것은 영원히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무시하는 것은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위험 신호는 종종 사랑, 매력, 관심으로 포장되어 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놓칩니다. 그들은 당신을 칭찬한 다음 비판하고 당신을 가까이 하는 다음 밀어내며 옳은 말을 한 다음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좋은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당신은 나쁜 것을 변명합니다. 하지만 좋은 것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나쁜 것이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뱀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색깔은 밝고 그 움직임은 우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은 여전히 독입니다. 빛에 정신이 팔려 공격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표면 너머를 보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더 무겁게 여기고 약속보다 일관성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예쁘게 칠할 수 있지만 행동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염 신호에 대한 가장 어려운 점은 때때로 그것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즉 가족, 친구, 당신이 믿었던 파트너, 당신이 존경했던 리더들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눈이 멀기 때문에 당신은 그 신호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단지 스트레스를 받아서라고, 이번 한 번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깊이 당신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진실에 눈을 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존중 없는 사랑은 전혀 사랑이 아니며 일관성 없는 보살핌은 조종이며 당신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 이유를 계속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조종당하며 살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마음이 원하지 않을 때조차 이염 신호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염 신호를 일찍 발견하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구합니다. 그것은 낭비된 세월로부터, 깨진 신뢰로부터, 조각조각 당신 자신을 잃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구합니다. 그것은 손상이 너무 깊어지기 전에 걸어 나올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일찍 걸어 나오는 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상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인식하고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이 신호를 볼 때 당신을 예민하다고 부르고 당신이 그것들을 지적할 때 당신을 까다롭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욕을 진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틀렸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너무 일찍 잡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이 기술을 마스터하고 이염 신호를 일찍 인식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보기 때문에 그들이 변하기를 애원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당신의 본능을 신뢰하기 때문에 설명을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애정으로 위장된 무례함을 용납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의 삶은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거짓말, 조종, 또는 실망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자라기 전에 뿌리째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이고 보호이며 자유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여러분께 묻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 신호를 무시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고를 침묵시켰습니까? 나중에 후회하기 위해 진실보다 희망을 선택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끝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신이 위험 신호를 일찍 인식하기로 결정하면 당신은 다시는 배신에 놀라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조종의 불의의 일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고통의 순환에 갇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고 알고 고개를 높이 들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 나올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과 조종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것이 당신의 진실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붙들지 않고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그들의 버전의 진실을 쓸 것입니다.
그것이 조종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대본을 믿을 때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씁니다. 그들은 당신이 충분하지 않고 너무 과하며 틀렸고 약하고 가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실제로는 독인데도 약처럼 그들의 말을 삼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진실 안에 굳건히 서기로 선택하는 순간 게임은 바뀝니다. 갑자기 그들의 거짓말은 공허하게 들리고 그들의 통제는 약해지며 그들의 힘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실에 닻을 내린 사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굳건히 선다는 것은 인생이 쉬워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종종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를 선언할 때 어떤 사람들은 떠나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오만하다고 부를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자만심으로 비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당신의 진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잃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진짜 당신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공간을 비우는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진실의 존재 하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은 환상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신이 환상을 폭로하면 그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단지 방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당신의 진실을 무시하는 것의 위험한 점은 당신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며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리치고 싶을 때 고개를 끄덕이고 울고 싶을 때 미소 지으며 당신의 마음이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애원할 때 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조각조각 당신 자신을 잃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더 조용해지고 당신의 정체성은 더 작아져서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조종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버릴 때 생기는 공허한 공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선택하고 그 안에 굳건히 서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그 조각들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다시 모으고 흔들리지 않고 부인할 수 없으며 멈출 수 없이 다시 당당하게 섭니다. 당신의 진실 안에 굳건히 선다는 것은 또한 오해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택, 당신의 기준, 당신의 경계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비합리적이고 극적이며 심지어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해는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진실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승인도 박수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그것을 존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렇게 하고 단지 받아들여지기 위해 당신 자신을 다른 모양으로 구부리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당신이 결코 알지 못했던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은 조정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축복입니다. 때때로 굳건히 서기 가장 어려운 진실은 당신 자신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설교하면서도 당신 자신 안에서는 그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강하다고 말하면서도 몰래 약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말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 존중, 평화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 이하의 어떤 것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목적을 위해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이 나는 충분하다. 나는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들의 영향력을 잃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안에 설 때 그들의 거짓말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진실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리칠 필요도, 관심을 끌기 위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산처럼 조용하지만 굳건히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흔들고 쪼개고 오르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침착하지만 확고하고 부드럽지만 움직일 수 없는 당신의 진실은 거짓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짓은 진실과 마주했을 때 스스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그것을 버릴 때만 무너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코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시는 당신이 누구보다 못한 존재라고 믿도록 조종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실 안에 더 굳건히 설수록 당신의 세상은 그것과 더 많이 정렬됩니다. 한때 벽이었던 곳에 문이 열리고 관계는 허식이 아닌 정직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더 깊어집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자아가 아닌 진정성에서 솟아납니다. 그리고 진정성은 힘입니다. 그것은 조종자들이 흉내낼 수 없고 훔칠 수 없으며 위조할 수 없는 종류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은 그들이 누구인지, 즉 거짓의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들로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연극에 발을 들이기를 거부할 때 쇼는 끝나고 당신은 그들의 게임을 하는 것을 멈추고 기본적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실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인정을, 편안함을, 심지어 당신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대가로 얻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평화, 명확함, 힘을 얻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지고 당신의 진실을 알고 그것에서 움직이기를 거부하면 당신을 다시 비틀 수 있는 조종자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허락하는 것만 조종할 수 있고 유연한 것만 구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살아있을 때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당신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때조차, 그것이 당신을 두렵게 할 때조차, 그것이 한동안 혼자 걷는 것을 의미할 때조차 그 안에 설 것입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조종의 족쇄는 떨어져 나가고 거짓말은 그들의 영향력을 잃으며 게임은 그들의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당당하고 확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자유롭게 섭니다. 인생은 목소리들의 전쟁터입니다. 어떤 것은 당신을 세우고 어떤 것은 당신을 부수며 어떤 것은 당신을 당신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될 무언가로 빚어내려 합니다. 제가 말한 모든 것에서 당신이 가져가기를 바라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누군가의 꼭두각시로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깊고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 창조되어서 조종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바로 여기서 당신은 기억합니다. 당신은 일어나고 항상 당신의 것이었던 힘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당신은 다시는 거짓, 두려움 또는 통제의 세상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종은 그들의 열쇠를 넘겨주는 사람들에게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은 그 열쇠들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붙이는 가치, 그들이 당신에게 매기는 가격, 세상이 당신의 등에 붙이는 꼬리표가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당신이 첫 숨을 내쉬기 전에 당신에게 새겨진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 가치, 누군가가 떠나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가치,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몇 년 동안 협상하며 보냅니다. 진실은 그들이 그것을 결정할 자격이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을 알고 당신의 영혼의 핵심에서 그것을 믿으면 당신은 애원하고 쫓고 단지 받아들여지기 위해 당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종자들은 그들의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를 아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면이 벗겨지기 오래전에 속삭이는 당신 안의 그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때조차 이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조용한 넛지, 당신이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이용당한 후 나는 알고 있었어. 나는 그것을 느꼈어 라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 느낌은 편집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우리는 그것이 증거와 함께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침묵시킵니다. 우리는 두려움, 희망 또는 압력이 우리를 그것을 무시하도록 설득하게 내버려둡니다. 하지만 당신의 직감은 당신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조종자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미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고 당신이 과민 반응한다고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을 멈추고 그 직감, 그 영혼, 그 깊은 내면의 알을 신뢰하면 그들의 게임은 시작되기도 전에 풀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오는 것을 보는 것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알고 당신의 직감을 신뢰할 때 당신은 경계로 당신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협상으로 없앨 수 있는 부드럽고 흔들리는 경계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돌에 새겨진 흔들리지 않는 선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경계 없이는 당신의 영혼은 누구나 짓밟을 수 있는 탁 트인 들판이기 때문입니다. 경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평화의 문에 있는 자물쇠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열쇠를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경계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경계 부족을 악용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불평하게, 떠나게 내버려 두십시오. 왜냐하면 경계는 인정을 쫓지 않고 진실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안에 굳건히 설 때 당신은 세상에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갑자기 조종자들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의 규칙을 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시험하고 밀고 구부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니오가 굳건히 서고 당신의 선이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이용당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여겨지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마스터할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종자들은 반응의 사냥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폭발하기를 기다리며 찌르고 쑤시고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을 가리키며 보세요. 당신은 불안정하고 약하고 틀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 통제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느끼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느끼면서도 어떻게 그리고 언제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폭풍 전의 멈춤이고 결정 전의 숨이며 그들의 혼돈이 당신의 침착함을 지시하도록 내버려두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마스터할 수 있는 사람은 뚫을 수 없는 요새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분노에 허우적거리고 두려움에 빠져들고 수치심에 눈이 멀어 있는 동안 당신은 꾸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사람들은 조종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마스터하는 동안 당신은 위험 신호를 일찍 보기 위해 당신의 눈을 날카롭게 합니다. 몇 년의 손상 후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기운을 빼앗긴 후가 아니라 경고 신호가 처음 나타날 때 바로 시작점에서 말입니다. 거짓말은 결코 단지 농담이 아니고 무례함은 결코 단지 실수가 아니며 통제는 결코 단지 보살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한 사람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신호, 깃발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을 믿으십시오. 희망이 당신을 눈멀게 하거나 사랑이 당신을 침묵시키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무시된 깃발은 족쇄가 되고 모든 족쇄는 감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종자들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들의 행동을 변명하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깃발을 일찍 보고 그것에 따라 행동할 때 당신은 그것들이 당신의 삶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편집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당신의 진실 안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종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에서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모르고 누가 당신을 의심하든 상관없이 그 안에 서 있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들의 거짓말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정할 때 아무것도 당신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시도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진실은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서기 위해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안에서 대담하게 살 때 조종자들은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환상은 진정성의 존재 하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굳건히 서는 것은 대가를 치를 수 있지만 당신 자신을 버리는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인 평화, 자유, 자존감은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고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경계로 당신 자신을 지키고 당신의 감정을 마스터하고 위험 신호를 일찍 인식하고 당신의 진실 안에 굳건히 서는 것. 이것들은 단지 말, 아이디어, 원칙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통제, 속임수,
당신의 삶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틀려는 손들에 대항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가지고 다니고, 살고, 숨 쉴 때 조종은 당신을 다시는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힘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영혼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고, 신뢰하고, 지키고, 마스터하고, 보고, 설 때 아무것도, 제가 단언컨대 아무것도 당신을 부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족쇄는 이미 부서졌고, 거짓말은 이미 폭로되었으며, 힘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밤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움츠러들지 말고, 당신 자신을 낮추지 말고, 당신의 열쇠를 다시 넘겨주지 마십시오. 여기를 더 당당하고, 더 명확하고, 더 강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요새, 빛, 구부러지기를 거부하는 영혼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당신이